네, 조금 전 들어온 소식입니다. 검찰이 세 차례나 기각했던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 검찰 영장심의위원회가 그 결정을 뒤집었습니다.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본 겁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박현주 기자, 이 영장심의 결과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오늘 오후 2시부터 열린 검찰 영장심의위원회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 대한 검찰의 영장 반려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그동안 김 차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 영장 신청을 3차례 기각했는데 이 결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본 겁니다. 회의는 총 4시간 동안 이뤄졌고요. 총 10명의 심의위원이 참여했습니다. 위원장을 제외한 9명의 위원이 찬반을 투표했고 6대3으로 김 차장에 대한 경찰의 영장 신청 과정이 적정했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네, 오늘 심의위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간 겁니까? 네, 오늘 심의위원회는 서부지검 검사 2명, 경찰에선 3명이 참석해서 각자 PT를 이어갔습니다. 경찰은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이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저지를 주도했다는 혐의를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증거로는 김 차장이 메신저 시그널을 통해서 경호처가 철동같이 막아내겠다고 윤 대통령에게 보낸 메시지를 제시했고요. 반면 검찰은 경찰이 경호처 내부 규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영장을 신청했다며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위원들의 질의도 이어졌는데 이후 최종 결정이 이루어진 걸로 보입니다. 네, 결국에는 구속이 필요하다, 경찰 손을 들어준 결과일 텐데 여기에 대해서 검찰의 계획은 어떻다는 겁니까? 네, 일단 심의 결과에 구속력은 없습니다. 하지만 법무부령은 양측이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경찰은 즉각 입장을 냈는데 경찰의 구속 영장 신청이 정당했다는 것을 인정받은 만큼 향후 구체적인 수사 계획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검찰도 이 내용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서울고검에서 JTBC 박현주입니다. 지금 또 검찰이 윤 대통령 체포 저지한 혐의를 받는 이제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 대해서 경찰이 3번째 구속영장 신청을 했는데 또다시 거부했어요.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2번째 영장 신청도 거부했는데, 근데 사실은 경찰에서 신청한 거 이제 검찰이 청구하면 법원에서 판단을 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검찰이 아예 그 대목에서 그냥 잘라버리는 건데 이렇게 3번째, 2번째 잘라낼 이유가 뭘까요? 왜 그러는 걸까요? 검찰이 한마디 해도 돼요? 네, 하시죠. 니들이 판사야? 이렇게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송지영 앵커님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셨어요. 어떤 범죄 혐의가 있고 구속영장 발부의 사유가 있으면 당연히 법원과 판사의 판단을 받아보는 게 검찰의 역할이지, 자기네들이 예단해가지고 판사처럼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데 도주 우려도 없고 이거는 우리 뭐 영장 청구를 왜 해?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어제 민주당에서 발표한 것처럼 혹시 김성훈 차장하고 검찰의 주요한 간부들과 뭔가 연락을 받아서 서로 주고받고 해서 감춰야 되고 보호해야 될 뭔가가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검찰이 자신들과 관련된 이번에 비상계엄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는 감추고 보호하고 밝혀지는 걸 두려워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거든요. 검찰이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네. 오해받을 짓 하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검찰이 3차례나 막아섰던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게 맞다는 권고가 나왔습니다.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가 오늘 이례적으로 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청구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결론을 내린 건데요. 경찰의 손을 들어준 셈인데, 자, 서울고검 연결하겠습니다. 김상훈 기자 전해주십시오. 네,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가 조금 전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서울 서부지검은 앞서 김 차장에 대해 3차례, 이 본부장은 2차례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반려했는데요. 교수,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 9명이 오늘 오후 2시부터 약 4시간 동안 비공개 회의를 열어 경찰 손을 들어준 겁니다. 6대3, 심의위원 9명 중 6명이 구속영장 청구에 찬성했습니다.
김성훈 차장 등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받습니다. 또 12.3 비상계엄 핵심 관계자들이 주로 소통해 이른바 내란폰으로 불리는 경호처 비화폰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 등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두 사람의 혐의는 충분히 소명됐다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해 왔는데요. 오늘도 공조수사본부 관계자 3명이 심의위에 출석해 김 차장이 경호처 압수수색을 여러 차례 막고 비화폰 서버 확보 시도를 방해했다는 점 등을 증거인멸 정황으로 내세웠습니다. 반면 검찰은 윤 대통령이 이미 구속 기소돼 체포 방해와 관련해 재범 우려가 없고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다며 불구속 수사를 주장했는데요. 권고에 불과하지만 심의위가 경찰 판단에 힘을 실어주면서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 방안을 재검토할 걸로 보입니다. 서부지검 관계자는 심의위원회 결정을 존중하고 후속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했고요.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도 조금 전 입장을 내고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이 정당했다는 걸 인정받은 만큼 향후 구체적인 수사 계획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결정은 상당히 이례적인데요.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2021년 영장심의위원회가 설치된 이후 지금까지 심의된 16건 가운데 영장 청구 적정으로 경찰 손을 들어준 건 단 한 번뿐이었는데 이번이 두 번째로 기록됐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고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검찰이 이러한 심의 결과를 존중하고 후속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히면서 그동안 비화폰 수사를 막는 문지기 역할을 했던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결국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윤 대통령과 군 수뇌부 그리고 김건희 여사 등에게 지급돼 내란의 블랙박스로 불려온 비화폰 수사가 급물살을 탈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이어서 이준희 기자입니다. 비상계엄 당시 곽종근 특전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화폰으로 지시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대통령께서 비화폰으로 제게 직접 전화를 하셨습니다.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 구속 수감된 곽종근, 이진우, 여인영 전 사령관은 물론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이상민, 박성재 등 국무위원, 민간인이었던 노상원 전 사령관까지 계엄에 깊숙이 개입된 인물들은 모두 비화폰을 갖고 있었습니다. 비화폰은 보감청이 불가능하고 통화 녹음도 안 되지만 통화 기록은 경호처 서버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김성훈 차장이 이끄는 경호처에 의해 압수수색은 번번이 가로막혔습니다. 김 차장이 비상계엄이 해제된 이후인 12월 7일 전체 단말기 내 데이터 삭제를 지시한 문건도 경찰이 확보했습니다. 압수수색이 가로막힌 동안 자체 규정이라는 이유로 비화폰 서버는 이틀마다 지워졌습니다. 이틀마다 자동 삭제되게 돼 있습니다. 자동 삭제되어 있는 걸 제가 지시할 이유도 없습니다. 경호처 수뇌부에 대한 강제 수사를 검찰이 막아서면서 또 다른 의혹을 키웠습니다. 이진동 대검차장이 김용현 전 장관 조사 전 서로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는데 김 전 장관이 노상원 전 사령관에게 지급된 비화폰으로 통화했던 겁니다. 하지만 오늘 영장심의위 결정으로 김 차장에 대한 강제 수사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김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의 신병을 경찰이 모두 확보하게 될 경우 압수수색 등 비화폰 수사가 본격적으로 가능해질 거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서버에 남아있는 수발식 내역을 분석하면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이 군 경찰 수뇌부와 통화한 시간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2.3 내란 사태의 전말을 보다 명백히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에 대해 김 차장 변호인은 아쉬운 결과라면서 영장이 청구되면 절차에 맞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이준입니다. 자, 비상계엄 당시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대통령과 통화 기록이 남아있는 군 사령관들의 비화폰 데이터를 삭제하라고 경호처에 지시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경호처 실무 직원들이 증거인멸의 소지가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까지 올리면서 그 지시를 거부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김보미 기자 취재했습니다.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은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군 사령관들의 통화 기록이 남아있는 비화폰 서버 삭제 지시 의혹을 줄곧 부인해왔습니다. 비화폰 서버 관리자에게 삭제 지시한 적이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다. 비화폰 서버는 비화 특성상 자동 삭제하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계엄 선포 나흘 뒤인 지난해 12월 7일 김 차장이 계엄에 동원된 군 사령관들의 단말기 데이터 삭제 지시를 내린 사실을 파악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대통령의 지시라며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 기록을 지우라고 경호처 서버 관리자에게 지시했다는 겁니다. 경호처 직원들이 거부하자 보안 강화를 위한 것이라며 거듭 지시를 내렸는데 경호처 직원들은 보안폰 보안성 강화 방안 검토 결과라는 문건을 만들어 김 차장에게 보고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보고서엔 형법 155조 증거인멸과 관련된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내용이 담겼는데 데이터 삭제가 위법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판단하에 공식 보고서까지 만들어 거부 이유를 명시한 걸로 보여집니다. 경찰은 이 보고서를 확보해 추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지난 13일 김 차장에 대한 세 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반려한 바 있습니다. 경찰은 검찰의 기각 결정에 불복해 오늘 서울고검에 영장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습니다. SBS 김봄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 구속영장을 거듭 반려한 검찰에 대해 수사에 나섰습니다. 공수처는 오늘 심우정 검찰총장과 이진동 대검찰청 차장이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수사 4부에 배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시민단체인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은 지난달 27일 공수처에 심 총장 등에 대한 고발장을 냈습니다. 이들은 심 총장과 이 차장이 검찰의 비상계엄 사태 개입 의혹을 은폐하기 위해 수사 지휘권을 남용해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3차례 반려했다며 고발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김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은 비화폰 서버 압수수색과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방해를 주도했다며 검찰이 직무 권한을 남용해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김 차장에 대해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 혐의로 서울 서부지검에 구속영장을 3차례 신청했지만 검찰은 이를 모두 반려했습니다. 검찰이 내세운 반려 이유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거나 경호처 관련 규정에 대한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는 것 등이었습니다. 결국 경찰은 서울고등검찰청에 민간위원들이 검찰 처분의 적절성을 따지는 영장심의위원회 개최를 요구했습니다. 서울고검은 내일 오후 영장심의위를 열고 검찰의 구속영장 반려가 적법했는지를 심의할 예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호위무사를 자처하며 체포에 나선 경찰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 대해 경찰이 3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오늘 검찰이 또 반려했습니다. 경찰은 납득할 수 없다며 영장을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공수처로 사건을 이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관저에서 버티는 동안 김성훈 경호처 차장은 경호관들을 방패 삼아 체포 저지선 구축을 주도했습니다. 또 윤 대통령이 당시 총을 쏠 수 없냐고 물었고 김 차장은 알겠다고 했다는 증언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김 차장은 법원이 발부한 영장 집행을 방해해놓고도 정당한 임무 수행이었다고 강변했고 총기 사용 지시도 부인했습니다. 네, 누구 지시로 관저진이 막았나요? 대통령 지시인가요? 지시가 아닙니다. 법률에 따라 경호 임무 수행을 한 겁니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반려했습니다.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나서야 조사에 응한 건데도 검찰은 자진 출석한 점을 고려했다고 했습니다. 김 차장은 곧바로 경호처로 복귀했습니다. 곧이어 김 차장이 비화폰 통화기록 증거인멸을 지시했다는 의혹이 터져나왔지만 경호처는 보란 듯 추가 압수수색을 막아섰습니다. 경찰은 반려 일주일 만에 영장을 재신청했지만 이번에도 검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13일 추가 수사 끝에 세 번째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없다며 오늘 또 반려했습니다. 당장 경찰은 물론 검찰 내부에서도 이런 판단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한 간부급 검사는 사안의 성격, 진행 경과, 경호처 역할 등을 감안하면 경찰이 신청한 대로 영장을 청구해 법원이 판단하게끔 하는 게 맞다고 말했습니다. 야권에서는 비화폰 서버 압수수색을 지금도 저지하고 있는 김 차장의 영장을 기각한 건 검찰이 증거인멸을 방조하고 있는 거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내란 공모에 가담한 검찰 관계자를 보호하기 위한 거 아니냐는 의혹도 이어졌습니다. 경찰은 불청구 사유를 검토한 뒤 김성훈 차장에 대해 직접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공수처로 사건을 넘기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지은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경호처에서 지급받아 내란을 지휘할 당시 사용했던 비화폰이 다시 경호처로 넘어간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작년 12월 김 전 장관을 긴급 체포할 당시 문제의 비화폰이 아니라 김 전 장관 개인의 이른바 깡통폰을 확보했는데요. 더 의문스러운 부분은 문제의 비화폰 관련 기록 등을 수사하기 위해 경찰이 경호처 김성훈 차장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계속 가로막고 있다는 점입니다. 첫 소식 이덕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작년 12월 8일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체포했다고 기자들에게 문자로 공지했습니다. 김용현을 긴급 체포한 뒤 휴대전화를 압수했다며 철저한 수사를 예고하는 듯한 문자를 발송했습니다. 그런데 압수했다는 휴대전화는 내란과는 별 관련 없는 김 장관의 개인 휴대전화였습니다. 이마저도 비상계엄 직후인 지난해 12월 5일과 6일 이틀간 유심을 갈아 끼우며 세 차례나 교체해 텅 비어버린 이른바 깡통폰이었습니다. 검찰은 핵심 증거인 경호처가 제공한 비화폰은 무슨 이유에선지 확보하지 않았습니다. 김용현 장관은 이 비화폰으로 비상계엄 선포를 전후해 군 지휘관들과 통화했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이 저한테 이 비화폰이 이거는 녹화가 되고 이제 녹음이 안 되니까 당당하게 가라라고 얘기를 5일날 저녁에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은 김 전 장관이 군 비화폰 대신 경호처 비화폰으로만 전화해 의아했다고 검찰에서 진술하기도 했습니다. 이 비화폰은 내란의 전모가 농축된 핵심 중의 핵심 증거입니다. 그런데 검찰은 김 전 장관을 체포하면서 이 비화폰이 있다는 걸 잘 알면서도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전화번호를 알았던 거잖아요. 어쨌든 수사팀에서 그 번호를 받았습니다. 결국 이 비화폰은 12월 12일 오종의 경로를 통해 경호처로 넘어갔습니다. 사실상 지금 김성훈 경호처 차장의 손에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긴급 체포된 피의자가 핵심 증거를 빼돌린 겁니다. 이렇게 비화폰을 손에 넣은 경호처는 통신 기록이 남아있는 서버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을 지속적으로 방해하고 있습니다. 김성훈 경호처 차장은 서버의 기록 보존 기간이 이틀에 불과하다고 스스로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틀마다 자동 삭제되게 돼 있습니다. 자동 삭제되어 있는 걸 제가 지시할 이유도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한 달이었던 비화폰 서버의 보존 기간을 이틀로 대폭 줄인 건 다름 아닌 김성훈 차장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경호처 김성훈 차장에 대해 세 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이번에도 이를 반려했습니다. 내란의 핵심으로 향하는 수사가 고비마다 검찰의 문턱에 걸리며 좌절되는 듯한 모습입니다. MBC 뉴스 이덕영입니다.